네, 매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영우 대표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들 특징주 분석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물리신 종목들 좀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김윤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방송하게 돼서 더욱더 즐거운 마음입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짚어볼게요. 먼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주항공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페이스X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상장했을 때의 시가총액, 이 가치가 지금 시장 가치로 따졌을 때 한 1,1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먼저는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부품주들이 오른 게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먼저 올라갔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걸 좀 뚜껑을 까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더라, 뭐 한 몇십억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어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부품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스페이스X 그리고 나사 그리고 보잉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캔코와 USA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일단은 이 흐름 자체, 스페이스X 관련한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되게 아쉬운 흐름은 뭐냐면, 이게 상한가를 오늘 마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마감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어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고가권 18,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거래 대금이 오늘 4천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어제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좀 소화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주항공 테마 안에서도 뭐 LK 사명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좀 순환매가 돌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주항공 테마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우주항공 테마주,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제노코도 있죠. 저 궤도 위성을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LK 사명도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저가 매수 전략으로 공략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최근 로봇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이 좀 궁금하더라도 어제 좀 10%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입니다. 네네. 앞으로 차기 섹터로 로봇을 좋게 본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많은데 대표님 의견도 궁금하고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이죠. 왜냐하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 로봇주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거는 LG 관련한 LG 대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한, 혹은 LG가 지분을 투자한 로봇주들이 이제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이 먼저 대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갔냐면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 팔라캐스트, DIC 같은 현대차에다 부품을 납품하는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지분을 포함해서 현대차랑 핵심적인 어떤 계열사에 속해져 있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뭐 현대무벡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을 이제
독점적으로 맡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골고루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고가에서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맥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제철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IT 기업이거든요. IT 기업으로 해서 광양제철소에다가 디로스 제거 로봇을 지금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송 자동화 로봇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퓨처엔통에서는 그걸 만들고 있죠. 그 양극재 이동 자동화 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로봇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의 매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가총액은 꽤 높지만 유통 비율이 한 30% 정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가벼운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매매를 할 때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돌파한다, 3만 원대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DX까지 살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 안에서 저희가 지금 공략해보면 좋을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네, 포스코 DX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또 오늘도 어제죠. 어제부터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의 스타트 기업 페르소나 AI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한 300만 달러 규모거든요. 300만 달러면 사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40억 정도를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에 어떤 시너지를 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자체도 사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미래에셋 벤처랑 미래에셋 증권이 상승한 이유도 본인들은 지금 로봇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주항공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주항공의 대장을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그 지분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페르소나 AI에 투자한 그 지분이 나중에 좀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 이제 DX를 이제 포스코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에 노란봉투법이 시작이 되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조선소 기업들도 그렇고 조선 섹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노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가격적으로도 지금이 낮은 단가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셔도 되고, 이거 1차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추가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2차 매수, 뭐 3차 매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를 제가 좀 넓게, 좀 높게 좀 잡아 드릴 건데, 매물대가 이전 매물대가 44,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만 원대를 돌파하면 44,000원대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4,000원대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원대로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포스코 DX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호 대표님 별명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네. 댓글에 별명을 지어왔다라는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네, 우선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둘 별명을 함께 지어주셨어요. 네. 권영우 그리고 김유나 해가지고 뒷글자를 따서 우아한 남매다라고 지어주셨는데 굉장히 센스 있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도 마음에 드네요. 오, 그런가요? 네. 까다로운 이 영호 대표님의 마음에 사로잡은 센스 있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우아한 남매로 잘 활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포트 안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12.5%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AI 로보틱스 공개를 앞두고 또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 이 종목 한번 리뷰해 볼까요? 일단 이 종목을 제가 그때 사인 드리고 나서 좀 더디죠. 아무래도 시총이 높다 보니까 좀 무거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추세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정배열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고 거래대금도 지금 하단에서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져가시면 수익은 충분히 좀 높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이유가 좀 관세 비용이 지금 한 6조 정도 오늘 이번에 나왔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잡히면서, 이게 지금 일회성 비용이 아니잖아요. 고정 비용으로 계속 이제 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비용 부담이 계속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만, 지금 환율이 1,400원대가 노멀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가격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높은 어떤 환율이 이제 환차익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관세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1,458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환 당국이 좀 강하게 개입을 함으로써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동성 측면이나 그런 부채나 어떤 국고채 발행 등을 좀 따져봤을 때 이거 지금 쉽게 잡히기가 좀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환율이 1,400원대 이상에서 계속 머문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주가는 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환율 1%당 이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정의선 회장님께서 아이오닉 6의 그 자율주행을 시승을 하셨습니다. 시승하셔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제 완전 자율주행으로서 테슬라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져 있지만 이것들 좀 빠르게 좀 잡아내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점검을 하고 또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현대차는 우리나라의 그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로봇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내년에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2026 로봇 기술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 맞춰서도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0만 원 그 이상 40만 원대까지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손절가 그대로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리뷰해봤는데요. 계속해서 홀딩해보면서 더 높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유튜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제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LG전자도 이야기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제재님께서 매수가랑 비중을 좀 안 적어주셔가지고 네. 어디서 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추세가 최근에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LG전자가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희망퇴직을 받아서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본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개선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가전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은 지금 그렇게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용을 감소한다라는 측면에서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좀 강력한 매물대였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좀 지지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91,000원대에서 이 종목이 주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3빌리언입니다. 김현수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3빌리언 17,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3빌리언은 여기 최근에 그 AI 쪽 관련해서 헬스케어 쪽이 로킷 헬스케어가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후발주로 지금 꼽히는 게 3빌리언입니다. 2026년도에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글로벌 희귀 질환 진단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절반을 차지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단일 품목에 대한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1선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대 라인 이 구간을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다시 좀 N자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손절하지 마시고 약간 지지선을 약간 이탈하시더라도 오히려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내년에도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특징주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저희가 방송을 쉬어가기 때문에 미리 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권영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우아한 남배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